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하도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만 판을 쳐서 오늘은 모처럼 여의도 사랑방에 정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존경하는 박찬희 선생이 책을 한 권 증정하겠다고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십시오. 대충 이분이 한문에 아주 환하게 받고 우리의 국사, 환단고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홍익인간 등에서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거기 오십시오. 해서 와서 지금 예상치 않게 그냥 값싼 국밥 하나 대접하고 여기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져오신 책이 한국학이라는 책인데 우선은 박찬희 선생은 1949년생이시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꾸준하게 그 독학을 하고 불교에도 전념을 하시고 그리고 송수호 박사로부터 송호수 네. 박사로부터 수학을 배워서 특히 김영돈 선생으로부터 홍익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훈달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연구에 거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박 선생의 그동안 그 홍익인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천착해서 연구하시게 되는지 그 경위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익정신학술원의 박찬희입니다. 제가 이 한국학이라는 책을 세 사람의 공저로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요. 오늘 그 김경재 총재님을 찾아뵙고 이 책을 보시고 추천서를 받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저를 세워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성심껏 제가 설명을 평소 드리겠습니다. 실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는 저다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참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석학들을 만나가지고 이 홍익인간 학문까지 전수를 받아서 지금 홍익인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의 사서인 한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환단고기. 예, 한단고기요. 한단고기. 그래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단고기를 주해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이 아니고 환 아니에요? 환단고기. 근데 그걸 한으라고 발음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PD가 한번 쳐봐봐. 예, 그래서 한단이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단고기를 정치사 쪽으로만 그걸 주해를 했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김영돈 선생님께서는 그걸 정신사 쪽에 관점을 두고 홍익인간의 학문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가 됐으면은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김영돈 선생님은 한단고기로 본 고조선과 홍익인간 이 책을 2000년도에 발간을 하셨고, 근데 김영돈 선생님은 그 책을 정립만 해놓으시고 국민들에게 알리질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수를 받아서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이걸 우리의 교육법에 홍익인간으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홍익인간의 학문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교육법을 실행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홍익인간의 학문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교육법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단고기에서 얘기하는 홍익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홍익인간은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에
홍익인간 네 글자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또 서로 신앙이 달라도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러니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모두 호감 있게 홍익인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을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원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크게 돕고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홍익인간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그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는 홍익 이 두 글자를 이 홍자를 넓을 광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익자는 이로울 이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돈 선생님께서는 홍자를 큰 대로 해석했습니다. 큰 대. 그 다음에 익자는 도울조. 그 널리 크게 도와라. 사람과 사람끼리 크게 도와라. 그러니까 다시 또 해석을 하자면은 홍익인간은 어떠한 대상이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내 스스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크게 돕고 사는 상부상조하는 이게 홍익인간의 궁극의 목표는 어울린다. 서로 어울리고 협조를 하면은 협력을 하면은 인류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토를 달 것은 없습니다. 일반론의 좋은 뜻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개념, 예를 들면 성경을 외우면 니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처럼 불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겠죠. 불교도 나중에 그 전에 전공하셨다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느냐. 아까 오셔서 누구요? 국사편찬위원회 누구라고 그랬죠? 이배용 그 양반이 한국학?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의장? 위원장 좀 아시느냐고 물어봐. 내가 잘 압니다.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을 만나고 싶다. 그럼 제가 소개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럼 그 양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게 우리가 1949년 12월 31일 날 교육법을 제정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교육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7년도인가 다시 그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그게 제2조로 변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한다 이렇게 교육법이 제정돼 있었으나 그 홍익인간의 학문이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육법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지금 교육법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홍익인간의 이념 학문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교육법을 이제 실행을 하자. 이거를 제가 정부에 홍익인간의 개념이 학문으로 정립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영돈 선생님은 잠깐 김영돈 자꾸 얘기하는데 김영돈 선생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양반을 좀 김영돈 선생님은 소개해서,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살아 계세요? 아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예.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게 38선이 가로막히기 전에 예. 김일성 대학을 재학 중에 김일성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월남을 하셔서 38선이 가로막히기 전에 월남을 하셔서 당국대학교에서 수물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수물과라고요. 수물은 수학물리학과라는 뜻입니다. 예. 수물과에 재학 중에 이제 6.25를 만나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셔가지고 13년을 군대 생활을 하시고 중위로 제대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예비역 중위. 예. 저도 예비역 중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스승이시군요. 김명도 선생이. 예. 근데 그 양반이 만든 그 홍익인간의 기초적인 그 사상, 그 틀거리는 그냥 홍익인간을 해라 하는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는 걸 좀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다른 어느 신앙처럼 구세주가 와서 인류를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익인간은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말하자면 상부상조. 그래서 요즘 그 홍익인간을 말하는 학자들이 모두가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홍익인간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이화세계가. 예,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고문헌에는 이화세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그걸 제가 좀 더 해석을 하자면은 홍익인간은 이치에 따라 다스린다. 예, 이치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건 도치 정치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크게 돕고 살아라, 상부상조를 하라, 어울려라, 뭐 이런 뜻인데 이화세계라는 것은 이치의 세상이 이루어졌다. 즉 말하자면은 지상낙원이다, 태평성대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유토피아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우리 고문에는 이화세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이화세계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당국이나 어느 문헌에도 이화세계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궁극의 목표는 이화세계를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맨 앞에 제세이화를 쓰고 제세이화는 이치에 따라 다스린다. 여기서 또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현 사회 실정은 정치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올바라야 사회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지. 지금같이 정치가 이렇게 낙후한 상태에서는 사회 질서가 올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또 홍익인간을 말하는 학자들한테도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종교라는 그 종교가 우리 홍익인간의 종갓집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아직 대종교에서도 이런 학문이 논리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전 대종교의 총정교했던 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거 아니라 대안을 딱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지 그렇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대종교 그 창시자가 누구죠? 서일인가 되죠? 아니요. 그래. 대종교 창시자는 홍암 나철 선생. 나철 선생이죠. 전라도 보성 벌교 출신이에요. 크게 그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홍암 나철 선생님이고 또 같이 당군교를 창교했던 분은 정훈모 선생님. 이게 정훈모 선생님은 단군교라는 그 교명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홍암 나철 선생님은 단군교를 대종교라고 개명을 해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훈로 계통의 당군 봉찬에는 사실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지금까지 그냥 아무 사전 경험과 준비가 없이 듣는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예. 우리 박 선생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홍익인간, 예. 이화세계 예.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개론에 불과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남북의 대치, 예.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그 홍익인간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자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자, 이제 지금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죠.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를 놓고 봐도 이건 인치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자기 고모부도 체포한 지 3일 만에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 뭐 옛날에 왕정시대 때도 왕의 어명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질서가 유지됐듯이 그러나 민주주의는 법치 체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그런 정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여당과 야당은 동지가 될 수 없고 적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익인간은 홍익화백주의입니다. 홍익화백주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냥 무당제. 여기서 홍익화백주의를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할 시간은 부족한데 앞으로 우리 인류는 홍익화백제도를 시행을 하면은 인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예. 그런 홍익화백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과연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홍익인간을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지금 어떠한 혁명가가 나와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혁명가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홍익화백 제도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실패할 것이다. 왜? 홍익화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론도 모르고 또 우리의 아니 방법론을 박 선생이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우리의 그 인류의 가치 체계는 이원론 이분법에 의한 가치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또는 다당제로 당파를 갈라서 당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질서인데 홍익인간은 이 당파를 가르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이론론이기 때문에 무당제를 하자.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그 말씀. 예,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위대한 혁명가가 나와도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홍익인간 교육을 유치원생부터 가르쳐 가지고 30년, 30년을 1세대라고 하죠. 가령 족보를 어느 집안의 족보를 바꿔도 30년 만에 한 번씩 새로 정립을 하죠. 1세대 동안 30년 동안 홍익인간 교육을 유치원생부터 교육을 하면은 홍익화백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미련 없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홍익화백주의를 이룩하면은 인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또 국민의 평화 아주 유토피아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 그것이 이화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홍익인간으로
인화가 되면 정당 파벌도 없이 잘 될 것이다. 예. 그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예. 그 각자 이해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완벽하게 그 동화되는 그런 인품과 인격을 만들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혁명가가 나와도 못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예. 적대적인 공생도 하고 해서 거기서 협상회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예요. 예. 인간의 본질이 싸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고 뭐 그것도 할 필요 없는 아주 싸움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유토피아. 예. 그런 유토피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예를 들면 예. 그런 것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한테는 가능할 수 있어. 모든 사람 말 일치는 못하게 하고 니들 우리 말에 꼭 들어라. 그러면 밖에서 보기엔 참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야. 예, 예. 평화야. 아무리 잔소리 없어. 반대가 없어. 반대하는 놈들은 그냥 적당히 없애버려. 예. 장석태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겁나서 꼼짝 못해. 이런 평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박 선생이 얘기하는 그냥 꽃과 나비가 하는 아름다운 항에서 좋은 음악이라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그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가오겠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홍익인간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물론 이제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익인간의 문턱으로 들어오는 건 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기존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불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홍익인간의 학문까지 왔는데 저도 어릴 적 자랄 때 이원론, 이분법의 가치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사유를 하고 많은 사색을 하고 많은 고뇌를 하는 사람도 이원론의 가치 체계를 버리고 이원론의 가치 체계를 버리고 이원론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이원론을 버리고 이론론을 받는다. 이원론을 버리고 이원론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홍익인간 교육을 대학교에서 가서 가르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이 사회의 인식 체계,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새로 바꾼다는 거는 가치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순수할 때 아직 백지 상태, 순수할 때 유치원생들부터 홍익인간의 교육을 해서 1세대 30년만 가면은 홍익인간의 홍익화백주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지금 지고지선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거 가지고는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꼭 초월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홍익화백주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세계 인류를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와서 배울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자, 보십시오.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새마을 운동을 와서 공부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공부하고 간 나라들이 우리만큼 성공을 해서 새마을 운동을 완성을 시킨 나라는 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루어낼 수 없는 인류 평화를 홍익화백주의로 이루어내면은 인류가 더 발전을 하고 전쟁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하자면 요 책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죠. 예. 여기, 세 사람이 공주를 했네요. 방건웅 박사, 송무웅 선생, 박찬희 선생 세 사람인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보시면 환단고기 그리고 홍익인간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색의 결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이상 세계가 예. 이 사회에 구현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과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다 해봐라 이거면 무조건 될 것이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말이 좀 약해. 그래서 그 방법론 소위 메소돌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또 추가해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런 역작을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사진 선생은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죠. 그러죠? 무진장 아시죠? 산수가 좋은 누구 정세균 총리 고향이죠. 두메산골입니다. 예, 두메산.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심오한 그 학문의 세계, 동양 철학의 세계에서 독특한 사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여의도 사랑방에서 한국의 홍익인간의 석학 박찬희 선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구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인사드리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산업 국가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단체가 한국정신문화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정신문화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한국학을 아직 정립 못했습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저희는 우리 세 사람이 한국학을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인류 평화를 이룩하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홍익인간의. 그리고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제가 창안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상실해서 그걸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이 홍익인간의 학문 이념은 제가 창안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한인 천재 한웅 천황 당군 황제께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이걸 복원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밖에 오늘 2월 15일이죠. 밖에 진눈깨비처럼 비와 눈이 섞여서 아주 아름답게 옵니다. 걷기나 차 몰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